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제약바이오 2기업 7월 주도주 됩니다. 세계 1위를 할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고요. 지금 저가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요. 저희가 10만 명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제약바이오 2기업 7월 주도주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바이오 지원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제약 바이오 좀 키우자, 제약 바이오 좀 살리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바이오 특화 단지입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지원해 나서며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 5곳을 지정하고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제조 허브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 그 다음에 대전, 강원, 전남, 경북 등등 해서 총 5곳을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나눠서 5곳을 지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지난해 665조 7,600억 원에서 오는 202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 3년만 지나도 1,000조가 넘어가는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지키고 있는 것도 뺏기고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못 나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라든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용적률 완화,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을 포함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구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잘하고 있어서 더 잘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건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약바이오 상승률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올랐나 좀 내렸나 이걸 확인해 보는 건데, 지난 한 달 동안 수익률 1위 ETF,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수 펀드인데 ETF라는 거는 업종별로 반도체, 화장품 등등등등 그냥 총 하나로 뭉쳐서 ETF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이 최상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빠지고가 아니라 대부분 바닥에서 추세 상승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의 신약 파이프라인 세계가 기술 수출에 성공하는 등 업계 개발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술 수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적자가 많아요. 왜 적자가 많냐? 약을 만들고 임상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전부 다 투자입니다. 그 과정에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발생하냐? 약을 만들어서 팔거나 또는 이 약을 만들어서 내가 팔아야 되는데 그 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팔 자신이 없냐? 사실 이 제약바이오 국내 기업들의 이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럼 브랜드가 높지도 않고 그럼 약이 아무리 좋아도 팔릴까라는 걱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제약사들 막 800조, 600조 하는 해외 제약사들한테 우리 기술력 너무 좋으니까 좀 사가 해서 기술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억씩 사실 4년 5년 적자를 때렸어도 약 하나에 5천억, 4천억 기술 수출을 하면은 단숨에 적자 넘어서 순이익 영업이익이 아시겠지만 뭐 10배 그 이상 터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단행되면 이 섹터의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방금 얘기한 대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제약바이오에 영향 주는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제약바이오는 방금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 했습니다. 그럼 투자를 하는데 그냥 있는 현금 쓰겠습니까? 대출도 받고 벤처기업에 투자도 받고 그럼 당연히 금리에 민감하다.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상장 ETF 중 수익률 1위 상품은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였고 한 달 수익률이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최근 제약바이오가 열심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제약바이오가 좀 그동안 한참 밀리다가 바닥에서 조금 이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유동성 지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빨간색은 S&P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유동성 지표인데 이 유동성 지표라는 게 뭐냐면은 복잡해요. 이게 실제로 있는 지표는 아니고 이 미국에 있는 시장에서 어떤 유동성을 담당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TGA 그리고 재무부 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급준비금 말 그대로 이제 은행들의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예금돼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급준비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래포라고 하는데 영래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연준이 돈을 은행들한테 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렸다기보다는 연준이 그 돈을 맡아주고 이자를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래포가 줄고 지급준비금이 늘고 TGA 잔고가 줄어야 이렇게 돼야 유동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보시면은 가장 2020년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엄청 돈이 많이 생기고 돈이 쭉쭉쭉 늘었죠. 쭉 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하 시작하고 양적 긴축 진행하면서 유동성이 엄청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줄어도 이 어딘가였다라고 하는 거고 더 이상은 유동성이 줄어들 만한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금리 인하를 했음 했지 여기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유동성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실제 이 투자에 금리에 민감한 유동성에 민감한 기업들이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유동성 좋은 거 알겠고 금리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거나 실적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저가 찍었다고 올라가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실제 실적이 있냐? 올해 어떻게 됐냐? 제약바이오 실적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올해 상반기 기술 수출 분야에서 지난해 상반기를 웃도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웃도는 게 이게 조금 넘어선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서 6월 제약바이오 업계 기술 수출 규모는 최소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큰 규모의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능한 수준이고요. 공개된 계약건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뭐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또는 계약 규모가 공개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공개된 게 2조 9천억 원이고 올해가 4조 5천억 원으로 약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이 정도 성장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략 55% 증가했다고 한다면 바이오가 반등한 게 가짜는 아니지 않느냐. 실제 실적 기반으로 반등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반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연간 기술 수출 규모 8조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8조였으니까 올해는 뭐 9조 뭐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가 반등 나온 데에는 이유 없이 그냥 실적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에 좀 관심을 둬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제약바이오도 AI 시대입니다.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제약바이오를 만드는 AI를 만들고 그 AI로 더 나은 약을 만드는 게 지금의 미래로 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제약바이오고요. AI를 활용하면 최적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 신약 개발 기간을 7년 이내로 줄일 수 있어 신약 연구 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합니다. 아니 그래도 직접 손으로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낫지 AI로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약 개발 성공 확률에 근접하기 위해 1만 개가 넘는 합성 화학 물질을 시험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약을 우리가 임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1상, 2상, 3상 넘어갑니다. 근데 1상은 인원수로 보자면 한 10명쯤 돼요. 2상은 100명쯤 됩니다. 3상은 1000명쯤 됩니다. 그게 뭔 소리냐? 임상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10명 중에서는 부작용이 발생 안 할 수 있죠. 100명 중에서 그래 발생 안 할 수 있죠. 하지만 1000명 중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냐면은 이게 10% 확률에서 1%가 되고 0.1%가 확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1상 이상 넘어가면 3상을 통과를 하냐 못하냐의 문제인데 3상에서 꼬꾸라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10%에도 못 미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3상이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세포 동물 실험 단계인 전임상을 거쳐 임상 시험까지 마치려면 통상 총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만드는데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생돈을 붓는 시간이 10년이 이상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AI가 그래도 임상 확률이 높은 물질을 확인해서 예로 하면은 확률이 10%가 아니라 한 2, 30%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시간이 10년 걸리던 것도 7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AI를 안 쓰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신약 개발은 시간과 비용 싸움인데 초기 개발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면 연구기간 단축과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돈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연구 기간도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약을 발굴하고 임상하는 기업이 있나요? 그게 중요한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JW 중해제약이더라라고 보는 거죠. JW 중해제약은 이 자체 기술로 만든 데이터 플랫폼 주얼리와 클로버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혁신 신약을 개발합니다. 주얼리는 WNT 신호 전달 경로의 활성 또는 저해 약물을 발굴하는 플랫폼이고요. 클로버는 JW 중해제약의 연구법인인 자회사 CNC 신약연구소의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주얼리와 클로버를 합쳐서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 환자에서 유래한 세포주를 비롯해 다양한 면역질환 모델 기반의 빅데이터와 활성 조절 약물 평가 및 기전 연구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JW 중의 제약이 AI를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약을 만듭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약을 만드는 게 전립선 아미더라라고 하는 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14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전립선 암 치료제 시장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은 전립샘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전 세계적으로 남성에게 두 번째로 빈번하게 발병하는 암입니다. 중요한 것보다 빈번하게. 그러니까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죠. 초기 단계에서는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5년 생존율이 97%로 높지만, 그러니까 초기에는 대부분 그래요. 암은 초기 생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이 가능성이 없게 되면은 그 부분만 어떻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해볼만 한데,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율은 34%입니다.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확실히 생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도 치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주요 치료법인 호르몬 치료는 초기에는 효과적이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대략 2년 이내에 저항성을 보이며 재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눌러놓지만 2년 뒤에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전립선암을 누가 이거를 JW 중해제약이 개발한다라는 거죠. 국내 제약사 JW 중해제약의 자회사인 CNC 신약연구소가 개발 중인 전립선암 치료 연구가 국가신약개발사업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연구비를 지원받아 XBP1S를 직접 억제하는 선도물질을 최적화하고 경구용, 그러니까 약으로 먹는 거죠. 주사도 아니고 약으로 먹는 혁신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XBP1S는 여러 고형암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백질로 SBP1S의 과도한 발현은 각종 암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타겟이라고 합니다. 모든 암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단백질이 많이 생겨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암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위암이 아니에요. 대장암이라고 해서 모든 다 같이 똑같은 대장암이 아닙니다. XBP1S로 생긴 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생긴 암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암이 생길 만한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표적 항암제. 그걸 표적으로 해서 죽이는 항암제. 저걸 표적으로 해서 죽이는 항암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암을 잡는 면역항암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잡고 싶어 해서 나오는 이중항체 항암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정해서 항암제를 만드는데 이 JW 중해제약은 XBP1S를 타겟으로 만든 항암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 실험에서 XBP1S 단백질에 직접 결합해 이를 억제함으로써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였으며 종양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 모든 병이라는 게 그래요. 과하거나 부족했을 때 생기는 병들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안 되고요.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적당한 게 가장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JW 중해제약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는데, JW 중해제약이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이 나오다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었죠. 그러면서 밑으로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저는 이 저가 부근보다 유동성이 더 빠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저가 부근에서 유동성이 거의 줄 만큼 줄었고 양적 기축 할 만큼 했고 6월에 양적 긴축 감축 들어가고 금리 인하 기대감 있고 JW 중해제약 자체적으로 기대감도 있는 상태라면 지금 구간이 저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한 반토막 정도 났지만 저는 이제부터가 사실 유동성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구간이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JW 중해제약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AI 신약 개발로 전립선암까지 잡을 수 있는 이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JW 중해제약인데, 이 중해제약 저희가 유동성이 앞으로 충분히 더 줄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으로 AI 반도체, 그 다음에 HBM,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눠드리냐라고 한다면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쓴다 한다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올려놨고요.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특별 자료집 하고 올려놨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있죠의 본전입니다.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8일, 27일, 6일, 5일, 24일, 21일, 2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 장전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제가 100% 무료로 운용할 어플입니다. 그래서 100%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